사식동 토가기가 이거주는 롯데 야기 사식동 야구 해설의 우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아름다운 5연승 후 또 이제 돌아왔다. 역시 우리가 알던 롯데다. DTD 뭐 내려올 팀은 내려온다. 그러면 그렇지. 뭐 속을 곧 속아야지.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5연승을 하고 지금 녹화하는 날짜가 5월 21일입니다. 그래서 21일 기준으로 2승 6패를 하면서 이제 7승 6패까지 떨어졌고, 뭐 이 방송이 올라갈 때가 되면 뭐 할이 안 될지도 모르겠는데, 뭐 결과가 사실 5연승을 하고 안 좋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아쉽기도 하고 실망도 많이 하시고, 사실 그런 상태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저도 사람이지라 그런 아쉬움이 들고 하는데, 하지만은 역시 봄 때다 하고 좌절하기에는 아직 경기 내용 자체가 많이 나쁘진 않거든요. 그래서 아직 욕하지 않고 우리가 좀 다소 시간을 가지고 기다려 봐야 할 이유들, 그런 것들을 오늘은 좀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우선 개막 5연승과 그 이후의 그런 지표들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도 있고, 지표가 크게 차이 안 나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하나씩 좀 짚어보면서, 우리가 아직 막 욕을 하기엔 좀 이르다. 아직 좀 더 지켜보고 비난을 해도 늦지 않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우선 개막 5연승 이후에 5월 21일 지금 녹화 일자까지의 그 경기 결과를 한번 제가 소개를 드릴게요. 5월 12일 두산전 6대 11패, 5월 13일 두산전 10대 9승, 5월 14일 두산전 7대 4패, 5월 15일 하나전 1대 2패, 5월 16일 하나전 5대 2승, 5월 17일 하나전 4대 5패, 5월 19일 기아전 2대 9패, 5월 20일 기아전 0대 6패, 뭐 이런 기록들이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런 승패도 중요하지만 승패 속에서 우리가 왜 졌는지, 그 다음에 어떤 부분들이 문제에서 졌는지를 보는 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전 사실 5연승 이후에 그 뒤에 경기들을 보면서 느낀 게 경기력이 처참하진 않다. 그리고 최소한의 이것도 야구냐, 너희가 프로냐, 이런 그 원칙적인 비난을 할 정도의 정말 그 소위 쓰레기 경기력은 아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그 지표들을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항상 중요하게 보는 게 실책하고 그 다음에 삼진과 보이넷이에요. 그게 왜 그러냐면 다른 부분으로 사실 야구가 운이 많이 그 비중이 높은 스포츠예요. 소위 밥입신이라고 하는 인플레이 타구도 그렇고, 똑같이 잘 맞은 타구도 야수 정문으로 갈 수 있고, 반대로 똑같이 잘 맞은 타구도 수비 입장에서 잡힐 수도 있는 게 야구에, 그렇다 보니까 안 풀릴 때는 아무리 잘 때려도 다 잡히고요. 풀릴 때는 개떡같이 때려도 그냥 다안타가 되는 게 야구입니다. 그래서 그런 뭐랄까 행운이 따르는 지표들을 배제하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결국 실책 삼진 보이넷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표들을 봤을 때 우리가 아직 포기하기엔 이르다. 뭐 DTD 얘기하긴 이르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먼저 5월 12일부터 20일까지 그 실책을 일단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실책을 보면 그 기간 동안 2승 6패를 했지만 실책은 2개밖에 안 나왔거든요. 그리고 그 2개의 실책은 모두 한동희 선수가 기록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5월 14일하고 5월 17일에 에라를 1개씩 기록을 했고, 그 에라가 모두 동일한 3루수 한동희의 실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정도로 뭔가 팀 성적이 안 좋은 기간이면 실책이 굉장히 많이 나왔던 게 우리 팀의 팀 칼라라면 팀 칼라였는데, 사실 5연승 이후에 이런 승패는 물론 안 좋지만 실책이 일단 그렇게 많지 않다. 실책은 사실 굉장히 적다고 봐야 되거든요. 8게임에서 2개밖에 안 나왔고, 그 실책도 모두 한 선수가 기록을 했다는 점에서 일단 팀의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 수비에서 크게 무너지지 않고 있다는 부분에서는 충분히 팀이 반등할 수 있는 그런 기본기는 갖추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앞전까지의 그 내려갈 팀은 내려가던 그 봄 때의 그 스타일과 다른 점은 일단 에러를 남발해서 스스로 무너지진 않았다. 이것이 좀 그래도 긍정적으로 볼만한 요소라고 일단 보고 있습니다. 그렇고 또 타선의 삼진 보이넷 비율을 보자면은 그 5월 12일부터 20일까지 2승 6패 기간에 타선의 삼진 보이넷이 삼진 63개, 보이넷이 35개예요. 그래서 비율이 일단 2대1이 되지 않습니다. 일단 이 삼진 보이넷 비율을 통상적으로 그 삼진이 보이넷보다 1.5대 1 정도의 비율을 유지하면 굉장히 좋은 비율이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근데 팀 전체가 2대 1이 아직 안 된다는 거는 이 삼진 보이넷 비율이 나쁘지 않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얼토당토하는 공에 무력하게 당하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보이넷을 아예 못 고르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이런 타선 지표로 봤을 때 기분이 나쁘지도 않고, 또 눈여겨봐야 될 게 5월 17, 19, 22, 3연패를 하는 기간 동안 삼진 보이넷 비율이 급격히 나빠졌어요. 그래서
5월 17일 하나전에 4대5로 질 때 삼진 12개 보이는 4개였고요. 19일에 기아한테 2대9로 질 때 삼진 12개 보이는 4개였고 5월 20일에 기아한테 6대6으로 질 때 삼진 10개였고 보이는 4개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떨어지기 시작할 때 3연패로 무너질 때 확실히 삼진 보이는 비율이 굉장히 안 좋아진다는 걸 볼 수 있고 그 앞에 기간 동안 삼진 보이는 비율이 나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숫자에서 나오는 것처럼 이거는 타격 사이클의 문제이지 근본적으로 타격이 답이 없는 상황은 저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아직 막 포기하고 벌써부터 욕을 하기엔 이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이제 타격 사이클이라는 건 올라갈 때가 있으면 내려가는 게 있는 거 너무나 당연한, 그거는 거의 자연의 이치와 같은 수준의 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지금 타격 사이클이 내리막길로 내려오고 있는 마차도 선수의 부담이 좀 줄어질 필요가 있고, 그리고 정훈 선수가 부상으로 빠졌잖아요. 가장 뜨거웠던 타자였던. 이렇게 정훈과 마차도 이렇게 가장 뜨거웠던 타자들이 그 부진을 하고 빠져있는 상황에서 지금 이렇게 되면서 하위 타선의 무게감이 중요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두 명의 선수들이 잘 해줄 때는 포수 타석이 사실 자동 아웃이어도 크게 문제가 없었어요. 왜냐면 포수 타석은 자동 아웃이지만 그 두 명이 그 한 명 모가치를 메워줬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지금 6번, 7번을 쳐주던 타자들이 부진을 겪고 빠져있는 상황이라면 포수 포지션에서 타격이 어느 정도 돼야 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거든요. 그래서 물론 그 정보근 선수가 수비적인 면에서 너무 잘해주고 있지만 이 전체적인 타선의 밸런스를 봤을 때 이 지성준 선수의 콜업에 대한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지성준 선수가 타율은 지금 비록 OPS가 낮지만 타율이 1할 때 중반인데 OPS가 8할이 넘겨요. 그러니까 타율은 사실 그 사이클이고 OPS가 높다는 거는 결국 출루율과 장타율이 굉장히 높다는 얘기라서 올라왔을 때 최소한의 자동 아웃은 아닐 것이다라는 기대해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타선에 어느 정도 교통정리를 해준다면 지금 사이클이 내려간 선수들이 또 다시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시기를 생각하면은 굉장히 이 팀 타선이 싱불인 상황이 그렇게 길게 가진 않을 것이죠. 저는 그렇게 봐요. 왜냐면 삼진 보이는 비율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네, 근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고, 그리고 조금 더 자세한 지표로 보자면 5연승 기간 동안은 7, 9회에만 10개 구단 중에 가장 많은 22타점을 올렸고, 이 기간 동안 친 9개 홈런 중 6개가 7회 이후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집중력이 좋은 모습이었는데 이때는 사실 타격 사이클이 최정점에 달해 있었고 7번 타자 마차도 선수가 홈런을 많이 쳤잖아요, 결정적인 상황에. 근데 그때는 일단 분석이 안 돼 있는 상황이었고 7번 타석이라는 그 타순의 특성도 있었고 6번 정훈 선수가 워낙에 잘 써주고 있었기 때문에 우산 효과가 소리됐었다고 봐야 돼요. 근데 사이클이 내려가고 우산 효과도 없어지고 하고 나니까 그 연승이 끝난 후에 8경기에서는 득점한 타율이 2푼 9리에 그쳤고 득점간 병살탄 5개로 5개 팀 중에 가장 많았고, 그리고 최근 3연패 사이 6점밖에 못 뽑았고 팀 타율이 1할 6푼 1로 바닥을 쳤다입니다. 뭐 내용을 보면은. 그래서 바닥을 치면 올라옵니다, 타선이라는 건. 그래서 타선 부진에 대해서 저는 크게 걱정은 안 해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이번 주 안으로는 아마 타선이 다시 내려간 사이클이 끝나지 싶고, 물론 그게 벗어나려면은 그 타선 그 라인업에서 어느 정도의 그 손을 봐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믿음을 주는 것도 좋지만 안 맞을 때는 어느 정도 그 시도를 해보는 것도 방법이거든요. 왜냐면 믿음이 쌓여서 좋은 결과로 나오면 그게 믿음의 야구가 되지만 믿음이 쌓여서 결과로 안 나오면 그게 선수한테 부담으로 돌아가요. 그게 이제 재작년 작년 한동희 선수의 그런 안 좋은 사례로 나타났다고 대표적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는 그 포수 포지션에 대한 생각을 해볼 타이밍이 어느 정도 되었다. 왜냐면 그 타선 부진이 시작된 지 일주일째를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좀 변화를 꾀해야 되고, 실제로 지금 녹화를 하고 있는 22일 라인업에서 한동희 선수가 스타팅에 빠졌습니다. 3루수로 김동환 선수가 선발 출장을 했는데 이렇게 조금씩 피드백이 되면서 타선에 이 막혀있는 혀를 뚫어주는 그런 선수 기용이 필요한 타이밍이 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고 투수진을 볼게요. 투수진도 이 12위부터 20위까지 2승 6패 기간 동안 탈삼진 피보넷 비율, 그러니까 투수는 똑같아요. 삼진이 자꾸 보이넷을 내주는 것의 비율이 결국은 절대값이라고 보는데 탈삼진이 52개고 피보이넷이 35개였어요. 그래서 이것도 사실 보이넷이 굉장히 안 많거든요, 사실. 8게임이면 이닝이 72이닝이잖아요. 72이닝 동안 팀 보이넷이 35개라는 거는 굉장히 준수한 수치예요. 왜냐면 9이닝을 했을 때 9이닝을 했을 때 보이넷이 4개도 안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굉장히 준수한 수치를 기록하고 있고 삼진도 이 정도면 수치가 좋아요. 그래서 투수진도 근본적으로 무너진 것은 아니다. 왜냐면 보이넷을 막 해서 자멸을 하거나 아니면 삼진 잡을 능력이 없어가지고 모든 타구가 인플레이가 되고 그것 때문에 이게 악순환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투수진에서 삼진을 못 잡고 보이넷을 많이 주면은 일단 쌓이고 투수 수비진 에러 피로감이 가중이 되고, 그 다음에 삼진을 못 잡으면 타구가 인플레이 타구가 되고, 인플레이 타구가 많아지면 에러가 늘어나고, 에러가 늘어지면 수비 이닝이 길어지고, 그러니까 또 피보넷이 늘어나고, 이런 악순환이 도는 게 야구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사실 그렇게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투수진도 저는 뭐 붕괴가 되고 그런 상황 아니라고 봐요. 충분히 그 반등할 수 있는 그런 요소를 가지고 있다고 보고요. 이 기간 동안 가장 많이 보이넷을 남발한 경기가 보이넷이 7개인 경기가 2게임이었고, 해당 경기의 시점이 9시점, 5시점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보이넷이 많은 시점으로 이어진 건 뭐 지당이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게 당연한 결과고, 그래서 시체가 보이넷으로 자멸하는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붕괴됐다고 말할 수는 없고, 다만 이 샘슨 선수의 부재와 그 다음에 선발진이 이닝을 못 먹어준 점, 이것 때문에 지금 불펜진에 가부하가 걸리면서 불펜 투수들이 맞아 나가고 있는 게 가장 큰 문제거든요. 그래서 샘슨 선수가 복귀를 하는 게 물론 이제 그 잡히고 있지만, 샘슨 선수가 복귀를 하고 그 다음에 소위 가비지 이닝, 그러니까 지고 있는 경기나 아니면 크게 이기고 있는 경기를 3이닝, 4이닝씩 그냥 먹어줄 수 있는 그런 롱릴리프 선수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퓨처스에서 지금 좀 두각을 보이고 있는 선수가 강동호 선수가 일단 선발 로테이션 돌고 있는데, 강동호 선수가 마지막 샘슨 선수의 그 땜빵 선발로 올라올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올해 신인인 최준용 선수가 굉장히 좋은 모습을 퓨처스에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최준용 선수가 아마 이 롱릴리프 역할로 일단 1군에 데뷔를 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좀 젊은 선수들이 올라와서 뭔가 그 과부하가 걸려있는 불펜진과 선발진의 이런 짐을 덜어줬을 때 결국은 선발진이 정상화되고 팀이 지금 이런 어려운 상황을 벗어날 수 있겠다, 이렇게 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고 얘기한 김에 또 선발 투수의 투구 이닝을 한번 살펴볼게요. 그 5월 10일부터 20일 2승 6패 기간 동안 선발 투수 투구 이닝을 보면은 12일에는 상원찬 선수가 3이닝, 13일에는 서준 선수가 5이닝, 14일에는 박세웅 선수가 5이닝, 그 다음에 15일에는 스트레일리 선수가 4.1이닝, 16일에는 노국원 선수가 6이닝, 그 다음에 17일에는 이승원 선수가 2.1이닝, 19일에는 서준 선수가 4이닝, 20일에는 스트레일리 선수가 5이닝이었고, 선발 투수 이 기간 동안 이닝이 8경기에 34.2이닝이었습니다. 이닝 경기당 4이닝도 못 먹어준 거죠. 네, 그래서 쭉 기록을 보면 평균 4.1이닝밖에 소화를 못했고, 그 다음에 6패 중에서 5패가 선발패입니다. 네, 그렇고 불펜 부담도 늘면서 이 8경기에서 2번의 블런 세이브가 나왔는데, 사실 여기서 무엇보다 아쉬운 게 사실 17일 하나전 이승원 선수일 거예요. 왜냐면 좋은 투구를 하고 있었고 충분히 첫 선발, 그러니까 그 데뷔 2번째 1군 등판이었어요. 근데 5이닝 이상은 충분히 던져줄 수 있는 흐름이 좋았는데 이 불의의 부상을 당하면서 이게 좀 흐름이 깨졌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만약에 그 부상이 없었다면 17일에 뭔가 안 좋은 흐름이 끊겼을 거라고 보거든요. 왜냐면 젊은 선발 투수가 올라와서 호투를 하고 승리를 거뒀다면 당연히 팀 분위기가 전환이 되는 계기였을 거고, 샘슨 선수의 그런 빵꾸 나 있는 부분도 메꿔지는 부분이었고, 일단 6선발 요원으로서 이성환 선수가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부상이 굉장히 아쉽다. 정말로 너무나 아쉬운 상황인데, 사실 이런 것들이 뭔가 운이 따르지 않는다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왜냐면 사실 그런 부상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진짜 좀 어려운 시기가 겹쳐서 나온다고밖에 얘기를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아쉬운데, 샘슨 선수가 돌아왔을 때 일단 선발진이 좀 재정비되는 계기가 마련이 되어야 될 겁니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앞에 5연승 기간 동안에 보면은 선발이 경기당 5.2이닝씩 소화를 했고 평균 자책이 3.28로 굉장히 호투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선발들이 능력이 없는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게 뭔가 꼬이기 시작하면서 샘슨 선수 그 빵꾸나 로테이션부터 이제 이 안 좋은 흐름이 시작이 됐는데, 거기서 꼬이기부터 시작하면서 뭔가 꼬이고 있기 때문에 샘슨 선수가 돌아왔을 때 꼬인 실타래를 풀어낸다면 아마도 이 어려운 시기는 좀 벗어날 수 있을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고 또 이까지 조금 그 기록적인 부분들을 약간 정리를 해봤는데, 들어보셨을 때 이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표가 굉장히 나쁘진 않다. 그래서 우리 팀이 작년처럼 굉장히 이런 처참한 야구를 하진 않을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화가 나시고, 저도 굉장히 일주일 만에 그 하늘에 있다가 땅으로 내려온 기분인데, 그래도 막 너무 그냥 안 보시면 되고 굳이 막 원색적인 비난을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조금만 기다려 보시고 응원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 외에 이제 스트레일리 선수의 4일 로테이션 등판에 대한 얘기가 조금씩 나오고 있어요. 이게 본인의 그 루틴을 유지하는 겸 그 다음에
그 센슨 선수가 빠진 로테이션의 부담을 메꾸는 겸 그 4위만 씌우고 이제 등판을 하고 있는데 이 결과들이 굉장히 안 좋거든요. 3경기를 그렇게 나와서 결과가 안 좋아서 결국은 그 5위 등판으로 가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 있어요. 왜냐면 사실 스트레일리 선수가 맨 처음에 올 때부터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 선수는 몸 상태만 건강하면은 10승 이상 무조건 나오는 선수라고 좀 봤어요. 기량 자체는. 특히 그래서 첫 등판과 둘째 등판 때는 그 정도의 기대치를 어느 정도 충족을 했어요. 근데 4위 등판을 하면서부터 그게 무너지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선수의 그런 몸 상태나 스태미나가 좋은 스타일은 아닌 것 같거든요. 지금까지 봤을 때. 그래서 사실 본인의 의견이 팀에서 지금 4번 정도 들어줬으면 이제는 팀에서도 그 팀의 그 입장을 선수한테 지시를 내릴 수 있는 권한이 생겼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일단 선수를 잘 끌고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고 이런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센스가 돌아오면 아마도 돌아오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모로 지금 상황이 좀 불운이 많이 겹치고 부상도 겹치고 그 다음에 운도 많이 안 따르고 사실 저는 그 5연승하고 하필 두산을 만난 게 굉장히 불운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두산전에 제가 저번주에도 말씀드렸듯이 경기력이 정말 좋았거든요. 정말 좋았는데 그 좋았던 경기력이 두산전에서 너무 힘을 많이 빼버리면서 약간 기가 빨렸다고 해야 되나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런 게 굉장히 불운이라고 생각을 하고 제 생각에는 하나전 두산전 순서만 바뀌어서 훨씬 더 나은 결과가 나왔을 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두산전에 너무나 에너지를 많이 빼는 바람에 제 생각에는 한국 시리즈 3경기를 치른 것과 같은 그런 에너지를 소모됐다고 볼 정도로 너무나 에너지를 많이 썼기 때문에 이것이 약간 데미지가 깊게 온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이 조금 극복이 되는 상황이 올 거라고 보고 있고 이런 상황에 사실 우천 취소 같은 게 한 경기만 생겨주면 굉장히 많은 원동력이 되거든요. 그런 분위기 회복에. 그래서 센슨 선수가 돌아오는 거하고 그 다음에 포수 포지션에서 지성 선수를 콜업 해보는 거 그 다음에 그 정지훈 등판 요새 또 깡으로 너무나 핫한 정지훈 선발 투수 정지훈이 등판을 하면서 재정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마련이 된다면 거듭 말하지만 팀의 그런 경기력 자체가 나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충분히 좀 반등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물론 여기서 제가 말하는 반등이라는 건 우리 팀이 계속 잊고 계시는 게 작년에 우리 팀 승률 3할 4푼인가 그랬습니다. 50승을 못했어요. 50승 못하고 100패할 뻔했어요. 근데 이런 팀이 갑자기 물론 잘하면 좋지만 현실적인 기대치가 저는 항상 말하지만 70승 안팎이다. 올 시즌 아무리 잘해도 70승 안팎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더 잘하면 좋겠지만 작년에 그 처참했던 팀의 모습이 지금같이 지표가 경기력이 나쁘지 않은 정도로 개선이 돼도 의미 있는 시즌이라고 봐요. 그래서 너무 큰 기대는 정신 건강이 안 좋으니까 현실적인 목표를 가지고 좋은 경기에는 즐기고 안 좋은 경기에는 그냥 결과만 보시고 이런 식으로 우리의 정신 건강을 잘 갖고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여기까지 류겜 미사경 야구에서 우피였고요. 다음 주에는 좀 좋은 소식으로 또 승리 소식으로 인사드릴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렇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봐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